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천은 재선고지를 수성하려는 노방래 현군수와 이를 탈환하려는 4명의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유권자 표심 접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주희안 기자입니다. 서천군수 후보로 모두 5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찌감치 자유한국당 공천이 확정된 노방래 예비후보와 무소속의 김기웅 예비후보는 잇따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노찬, 유승광, 조희환 예비후보가 나란히 서천군수 공천을 신청하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들 후보는 자신을 뽑아야만 낙후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견인차를 만들 수 있다며 3인 3색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지역이 수산업, 농업, 관광 이 좋은 분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장 동력들이 아주 많이 있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 하나하나의 분야들이 생산, 가공, 유통, 홍보 이 각개의 분야에서 좀 더 집중하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어내면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들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태 관광 문화 재생도시를 만들므로써 서천의 국민들의 삶이 전보다도 더 달라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천에서 곧 생태 관광 문화 재생도시가 만들어져서 국민들을 하나하나가 스스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국민으로 또 선진국민으로 또 민주주의의 자질을 가진 어떤 서천 국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명실상부 장안 국가산단을 의료 복합도시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천이 상당히 청정 지역이고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농업을 좀 경쟁력 있게 발전시키고 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추진하는 그런 업체들이 서천에 온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찾는 서천 명품 도시가 될 거라 저는. 자유한국당 노방래 예비후보는 자신은 중앙부처의 많은 인맥과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누구와 경쟁해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승기를 다졌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중앙부처 오랜 경험으로 인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행정 달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6만 국민들이 계시기에 저는 누구와 경쟁을 해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기웅 예비후보는 지역의 유일한 경제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인구 15만 명 시절 서천군의 옛 아성을 되찾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천은 지금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입니다. 기업은 떠났고 사람도 떠났고 이제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6만여 서천 국민이 어두운 망망대해에서 희망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저 김기웅이 바꾸겠습니다. 저 김기웅이 6만 국민의 등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오는 8일과 9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 박노찬, 유승광, 조희환 세 후보 중 과연 누가 공천 티켓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후보 간 3자 구도의 유불리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SBN 뉴스 주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6.13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필승을 다지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천군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는 김태흠 국회의원을 비롯해 노방래 서천군수 예비후보, 기초광역 예비후보와 당원,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의 승기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방래 서천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기업 유치, 공단 조성, 관광객 700만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서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며 재신임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한경석 도의원이 지방선거 필승과 행복서천 건설, 공명선거 문화 조성을 거래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8, 90년대 고급 열차의 대명사였던 새마을호. 내구 연한이 지나 지난 30일 운행을 끝으로 선로를 떠나게 됐는데요. 긴 세월을 함께한 만큼 추억을 찾아온 승객들도 많았습니다. 안경달 기자입니다. 1969년 관광호란 명칭으로 첫 선을 보인 새마을호. 1974년 지금의 새마을호란 이름으로 바뀐 뒤 1980년대 후반 전성기를 맞으며 특급 열차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값비싼 운임료와 여러 서비스, 안락한 객실 등으로 달리는 호텔이란 별명도 붙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호가 장항산에서 제일 좋은 열차였죠. 지금도 좋지만 여행 다니려면 그래도 제일 편하니까 새마을호를 많이 여행을 했죠. 이용을 하고. 하지만 2004년 KTX가 등장한 후 정차역과 소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신세대 열차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2015년 이후 장항선에서만 운행하던 새마을호는 지난달 30일 저녁 7시 25분 익산발 용산행 열차를 끝으로 50년 만에 운행을 멈췄습니다. 새마을호의 퇴역 소식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20여 년 세월 동안 이렇게 편한 열차를 이제는 다시 못 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동안 이런 편한 열차를 이용을 했음에 많은 감사함을 표합니다. 새마을호를 추억하기 위해 일부러 장항선을 찾은 승객도 있었습니다. 새마을호가 없어진다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내고 타러 온 거예요. 아날로그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런 추억 하나가 사라진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타러 온 건데. 그래서 마지막 용산행 새마을호 열차의 좌석은 모두 매진됐습니다. 새마을호의 빈자리는 새마을호의 3세대 모델인 ITX 새마을 열차가 점차적으로 대체합니다. 오랜 기간 장항역을 지켜온 정성민 역장은 철도 발전으로 보면 좋은 일이지만 과거 장항선의 추억이 사라지는 것은 못내 아쉽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장항선도 직선화하고 전철화가 되면 지금하고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장항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다녔던 열차로 보면 제일 좋은 열차였던 새마을호가 이제 KTX가 등장하면서 이제 장항선에서마저 이제 다른 열차로 대체되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발전과 추억의 기억을 싣고 새마을호는 그렇게 정든 선로에서 운행을 끝냈습니다. SBN 뉴스 안경달입니다. 최근 영농철을 맞아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남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서면에 사는 60대 남성이 농기계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왼쪽 발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3월과 4월에는 비인면에서 80대 농민이 관리기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50대 여성이 경운기에서 떨어지며 허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3년간 서천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47건. 대부분 농기계에서 떨어지거나 작동 중 신체 부위가 손상되는 사고였습니다. 2015년에는 한 농민이 농기계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민들 대다수가 고령층인데다 이렇게 진입로가 가파르고 폭이 좁아 약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시 사전 교육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용법 미숙은 전복 사고로 이어지는 등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기계는 대부분 농민들이 그냥 무조건 구입만 하지 사전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사전 교육이 없이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전복 사고 같은 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해서 대형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논에서 작업을 하고 농로로 올라올 때 이럴 때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안전불감증과 지자체의 안전교육 부재는 매년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농기계를 운전하시는 그 운전자분들이 과로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한다든지 또한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기계 관련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기계 사용법 숙지와 농작업 후 휴식 시간 준수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농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SBN 뉴스 김남무입니다. 초대 충남 마른김가공 수산업 협동조합에 이대희 조합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천문화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대희 조합장을 비롯해 박여종 서천군 부군수 등 김관련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충남 마른김가공 수산업 협동조합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조합장은 정선림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김수산물 팀장을 비롯해 5명의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이대희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해 서천군을 세계적인 김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특히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에 주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단결된 모습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우리 수협을 세계적인 김 메카로 우리 서천군, 충남도 세계적인 김의 메카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한편 KT 서천지점 건물 2층에 위치한 충남 마른김가공 수산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는 개소식과 함께 현판식도 진행됐습니다. 서천군은 서면에 도시대기 측정망을 설치하고 에어코리아와 스마트폰으로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군은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정확한 환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를 마련했습니다. 도시대기 측정망은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사가스 등 6개 항목을 24시간 측정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장항읍에 도시대기 측정망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한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북카페 운영을 위해 책 모으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책 모으기 운동은 서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가정에서 보유 중인 도서 중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싶은 도서를 기증하면 됩니다. 기증을 희망하는 주민은 한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도서가 10권 이상일 경우 한산면 홈페이지에 공지된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네이버 밴드 한산사랑 이야기에 댓글을 남기면 직접 방문해 수거합니다. 한편 북카페는 한산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와 한산신협의 건물 무상 사용 승인으로 총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해 한산신협 2층에 올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 및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평가해 결정되고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62%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 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개별주택 가격 열람을 희망할 경우 서천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도 인터넷 열람이 가능합니다.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